스타트업은 늘 그렇죠. 버블인 것 같아요. 버블이 풍선의 버블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맥주 거품, 둘 다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세의 전환은 저는 훨씬 빨리 올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는 뭐 책임질 수 있죠. 지금은 가장 좋은 옵션을 찾는 게 아니라 지뢰를 피해가야 돼요. 쏠려서 하지 마라. 해야 될 때인데도 다들 지금은 투자도 하면 안 되고 마케팅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해야 될 때도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진짜 좀 바보 같은.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데이터로 경험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으로 인사를 드렸었던 한양대학교의 차경지입니다. 오늘 저는 인터뷰 대상자가 아닌 진행자로 여기에 있는데요. 경기 침체의 가시화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이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현금 흐름이 우선이다. 성장보다는 수익이다. 밸류를 낮춰서라도 투자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좀 더 손에 잡히고 현장에 있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깊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문가분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궁금하시면 이분들의 티타임즈 영상을 또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고의 HR 전문가이시죠. 구글 본사 HR 파트너, 또 카카오 인사총괄 부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돕고 계시는 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G마켓 공동 창업자이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뿌리 깊은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죠. 디캠프 김영덕 센터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인덕입니다. 눈을 좀 부셔서 이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AI 스타트업 지원 센터죠.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회사에서 일하셨고요. 현재는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을 최전선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윤종영 AI 양재허브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티타임즈에 자주 등장하시는 메인 출연자이시자 우리나라 최고 디지털 전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강릉 원주대의 최재웅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지훈 교수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빙하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은 상장을 연기하고 구조 조정을 하는 등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던 지난 5월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테크 스타트업들의 파티는 끝났다. 그래서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는 만큼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고 돈을 버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지금이 진짜 닷컴 버블처럼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가 너무 궁금합니다. 스타트업 지금 버블인가요? 스타트업은 늘 그렇죠. 버블인 것 같아요. 버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가 들어가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버블을 인정을 안 한다면은 아무것도 투자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버블은 긍정적인 버블이 있고 또 부정적인 버블이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타트업이 지금 성장을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너무나도 다들 잘 활용을 하셔서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지원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아, 이분은 이제 다른 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늘 계속 그 끊이지 않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버블로 좀 키우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미래 가치를 보고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버블은 있는 거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버블이 또 부풀려진 부분의 현상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윤 세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테크 스타트업 얘기할 때는 버블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버블이 이제 나쁜 거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 또는 어떤 혁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에서 봐서는 거품이 일부 있다고 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게 꺼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 2000년대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봤듯이 꺼지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줄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테크 스타트업만 놓고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영향이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여 개 정도 이제 스타트업을 자주 뵙고 현실적으로 좀 느끼는 것은 최근 한 1, 2개월 사이에 이런 우려들이 많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4, 5년간 굉장히 경기가 좋았고 글로벌 경기도 좋았고 투자 자금이 시장이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많이 이렇게 부양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야후에 있었는데 그때 닷컴 버블을 제대로 한번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평소에는 배가 이렇게 잘 다녔죠. 아무 걸릴 것 없이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수면이 낮아진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낮아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었냐면 어마어마한 빙산이 하나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수위가 높을 때는 빙산이 안 보입니다. 근데 수면이 낮아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원래 배를 잘 운항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거시경제가 이제 이걸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빙산에 박는 거죠. 그럼 좌초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이 약간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지금 금융의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 유동성이나 또 투자 자금이 마르는데 영향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테크 스타트업 중에 펀더멘털이 강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고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영향력이 좀 적겠지만 런웨이가 1년 미만이라거나 하는 기업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고 또 지금까지의 성과가 매출이나 이런 것이 마케팅 머니를 엄청나게 태워서 유저를 샀던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장에 느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덕 센터장님, 스타트업 지금 현상을 닷컴 버블 때하고 같은 그런 거품으로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확정적으로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버블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데 버블이란 게 실체는 굉장히 작고 굉장히 부풀려져 있을 때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버블의 효과라는 건 과대평가되어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뻥 터지는 건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죠. 예를 들면 모든 사업이란 게 어느 시점이든 고평가된 것, 정상인 것, 저평가된 기업들은 다 존재하는데 지금은 닷컴 버블 때하고는 저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실체들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사업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뭐 최근 한 4, 5년 동안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투자금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좀 고평가되게 투자된 기업들은 많죠. 근데 그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한 1000억 밸류로 한 200억 투자받은 회사가 실체가 없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1000억 밸류가 좀 고평가됐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한 7, 800억 정도의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밸류를 받았을 텐데 한 2, 300억 더 받은 거죠. 밸류를. 그게 이제 옛날 닷컴 버블 때는 실제로 엄밀하게 보면 가치로 따지면 한 50억도 안 되는 회사를 막 수천억에 이제 사들인 투자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고 지금은 사실은 한국 스타트업의 수준이란 게 그런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다른 얘기 같아요. 다른 얘기 같아서 저는 지금 상황을 버블이라기보다는 작년 말 기준만 해도 모든 회사들이 장밋빛 전망 속에서 이제 고평가됐던 거죠.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해 보면 조금 고평가된 상황이다. 이것에 대한 이제 닷컴 버블처럼 뻥 터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기다라고 하는데 기업 환경을 대하는 경영자는 사실은 예를 들면 거시적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시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내가 처한 경쟁 환경, 경쟁사 또는 고객들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크게 변화한 건 이제 거시적 환경이 변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금융이 좀 경색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평가된 기업들은 작년에도 되게 위험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나 또는 저평가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돈이 상대적으로 후하게 쳐질 때는 사실은 이 변별력이 별로 없거든요.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돈이 주어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된 상황이 아닌가? 정상화됐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은 정상적인 기업이나 저평가된 기업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상관없이 돈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또 투자자들도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좋은 기업에조차도 사실은 돈 주는 걸 꺼려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때일수록 정상적인 투자를 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니까 아까 버블의 정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버블이 그러니까 풍선의 버블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맥주 거품. 그래서 둘 다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풍선은 정말 이렇게 터트리면 없어지는 거지만 그렇죠. 맥주 거품은 빠지면 무슨 맥주 맛은 좀 떨어지지만 맥주 거품은 버블이라고 하지 않고 크림이라고 하죠. 아, 크림이. 알겠습니다. 그런 그림은 좋은 거죠. 나쁜 좋은 거 같죠. 네덜란드의 튤립 있잖아요. 예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튤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닷컴은 그래도 시장에서 녹아서 그 기술에도 남고 이것이 어떤 기반이 돼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는데 네덜란드의 튤립은 완전히 소비돼서 없어진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네덜란드 튤립 때문에 지금 종묘 시장의 꽃의 세계 시장의 50% 이상은 네덜란드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육종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뿌리 그것의 90%가 네덜란드가 잡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녹아서 국제적인 시장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이제 사회적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윤 센터장님 말씀이 버블이 꺼져도 사실은 그거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투자자든 창업자든 기존의 경영자들이든 굉장히 그 경험치들이 쌓여서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까지도 뭐 많은 투자자들도 버블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죠. 그래서 투자할 때도 옛날처럼 사실은 고평가된 기업들이 많긴 했지만 막 질르진 않았죠. 다들 은밀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꼼꼼하게 따지고 그래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회사에 투자할 때 안 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도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뭐 큰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작년만 사실 하더라도 100억 이상 투자 받는 스타트업들이 좀 수두룩했었고 뭐 야놀자, 토스 뭐 이런 데는 뭐 2천억, 뭐 야놀자 같은 경우는 2조 원을 투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톤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뭐 월에 1조 원을 투자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투자 공기가 너무 한두 달 동안에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의 어려움들, 진짜 투자가 정말 확 줄은 건지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투자 환경이 일시적으로 경직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처 투자자들도 사실은 누군가로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돈 받는 더 큰 투자자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LP라고 하죠. LP,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그래서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최근에 이제 다들 상황이 급변하니까 일단은 좀 관망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홀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벤처 투자자도 펀드 결성이 뭐 일시적으로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지거나 또는 예를 들면 뭐 2천억짜리 펀드를 만들기로 했는데 일부 투자자가 좀 줄이면서 1,500억 펀드가 된다든지 1,000억 펀드가 된다든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공급 라인의 윗단부터 이제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제 펀드에서 투자하는 벤처 투자 심사역들 입장에서도 옛날만큼 재원이 풍부하지 않은 거니까 그 투자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급변할 때 이 급변한 초기에 사실은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앞으로 뭐 연말쯤 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는 좀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죠. 뭐 앞으로 이 상황이 1년 더 갈 거라든지 6개월 더 갈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라는 건 사실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1년 앞이면 대충 문제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럼 투자자들도 뭐 별일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이란 게 보면 상황이 급변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한 6개월쯤 지나면 그냥 익숙해져서 원래 출자를 해야 되는 모펀드를 가진 출자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돈도 있어요 이미. 돈도 있는 상태라서 그때가 되면 출자를 할 거고 그럼 펀드가 만들어지고 투자들이 정상화되거든요. 이 냉각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비관적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추세의 전환은 저는 훨씬 빨리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경기의 끝이 대략 예측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투자도 정상화되고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는 뭐 책임질 수 있죠.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예상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치 블랙스완과 같이 생각지도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막연한 위협을 느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6개월이나 1년 후에 뭔가 예상이 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초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투자 심리도 막 위축될 거고, 저도 학교에 있는데 학교도 지금 이제 큰일 날 거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길어지면서 또 익숙해지면서 또 다시 저희가 생각 못한 비즈니스의 변화나 사실 학교도 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가 되어 갈 것 같다는 저 생각도 드네요. 우리 황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제가 자문해드린 업체 중에서도 최근에 최소한 한 10% 이상 정도는 이미 사인된 투자 딜이 어그러지는 투자를 그래요? 취소하는 경우들이 실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업이 다 지금 위기라기보다는 그렇게 마지널한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 투자가 시리즈 A를 예를 들어서 1년 반 정도 전에나 1년 전에 받았는데 많이 확장을 엄청나게 했는데 유저도 들어오고 개발자 연봉 투자도 하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1년 반 동안 해서 지금 막 시리즈 B가 투자한 상황인 그런 마지널 컴퍼니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관망세가 뭐 몇 달 사이에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길게 가지는 않겠죠. 분명히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 추세가 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런웨이가 1년 미만이거나 6개월 정도인 기업들은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중요한 또 시기에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윤 센터장님 생각은 또 그러니까 저는 어떠신가요? 주로 초기 스타트업들을 많이 보니까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영수 센터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물풍선처럼 물풍선 한쪽 누르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 기관들을 많이 보게 되고 사실 거기서 오히려 더 유리하게 오히려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제 물론 좋은 초기 스타트업이죠. 무수한 초기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펀드가 있는데 또 좀 이제 ESG라든지 또는 이런 사회 공헌의 측면에서도 사실 투자 펀드들이 조성이 되고 그 펀드들은 당연히 초기 스타트업한테 많이 가는 거라서 조금 다른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좀 접하게 돼요. 저는 확실히 분위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 스타트업들은 정말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그 닷컴을 할 때는 선배들도 별로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금에 대한 VC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도 많이 했고 제가 엊그제 권덕현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변에 선배들이 너무 많다. 그거에 대한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그 기관들에 계시고 스타트업들을 투자도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미 그러한 경험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경험 있는 VC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과거에서부터 이런 위기들이 오면 사적인 금융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또 이게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분위기만큼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검증이 됐잖아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다 그런 것들을 거쳤을 때 이렇게 기업이 커졌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더 많았죠. 최근에 이제 투자자 대표님들을 몇 분 만나보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그 친구들 대답이 2달만 있다가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쇼크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 기업 프리-A 정도 뭐 A까지 커버한다고 생각해 보면 쇼크가 왔지만 과거에 좀 고평가됐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그것들이 조금 정상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할 수도 있지만 한 2달 정도 있으면 그게
좀 안정화될 거고 그때에 투자하면 진짜 좋은 회사에 나름 옛날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결국은 투자 가치가 조금 내려가겠죠. 6개월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방향이 명확해질 거예요. 6개월 지나면 얼마나 더 나쁠 것이냐, 한 6개월 더 갈 거야, 1년 더 갈 거야라는 게 명확해질 텐데 만약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투자하려고 하면 진짜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건 여전히 어려울 텐데 국내에는 그 벤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모태펀드도 있고 성장금융도 있고 이래서 좀 공적 자금들이 들어간 이제 벤처 펀드들이 꽤 있잖아요. 예. 꽤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냉각되진 않아요. 한국은 오히려 이제 초기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은 여전히 꽤 풍부하게 이미 펀드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출자했기 때문에 이미.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제가 물어봤던 대표들이 이미 펀드가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서둘러 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한두 달만 더 기다렸다가 남들은 6개월 있다가 할 건데 나는 한 2달만 기다렸다가 그때 좋은 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 유치가 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VC들도 어떤 그 선구안이 필요한 때네요. 그럼요. 이전에는 사실은 좀 작년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고평가돼서 이제 투자할 때는 뭐 우르르 투자하잖아요. 우르르.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의 선구안을 가지고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하는데 사실 좀 우리나라 벤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고평가됐던 그런 뭐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우르르 몰려가면서 그냥 투자하면 뭐 클럽딜이라고 해서 막 투자하고 또 이제 지금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또 쫄아가지고 또 막 투자 안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소신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소신 있는 투자자들은 남들이 고평가해서 막 우르르 몰려갈 때도 소신껏 거기 안 가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맞는 회사에 투자하고 또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라도 좋은 회사에는 지금이 정말 타이밍이죠. 지금 남들이 안 하려고 할 때 지금 투자해주면 투자받는 창업자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돈의 가치도 굉장히 좋게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불경기 때 투자한 벤처펀드가 정상일 때의 성과보다 2배가 좋아요. 그래요. 명확한 얘기죠. 이렇게 하시죠. 뭐 2달 후에 만나시죠. 뭐. 잘 기록해놨다. 휴가 7, 8을 한 달 빼고 왜 갑자기 10월 자신이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더 강한 회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아마존이나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네이버, 카카오도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또 어떻게 강해졌는지도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 때 야후, 그다음에 리만 사태 때 구글 그 두 경우를 이제 겪었었는데 물론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하고 비교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배울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구글의 좋은 사례부터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리만 사태가 이제 터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경기에 영향이 미칠 그 시기가 됐을 때 본사에서 이제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아 이거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는 이제 빅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시다는 이코노미스트가 구글의 직원으로 계시거든요. 물론 굉장히 높은 분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경기 예측을 하는 팀이 있어서 이거 심상치가 않다. 그냥 한 번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메시지가 오면서 그 당시에 이런 거죠. 그 제가 2007년도에 구글 들어가 봤더니 그 세일즈를 하는 팀의 인센티브 구조가 5대 5예요.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 인센티브가 5대 5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이런 회사는 처음 봤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당장 돈을 못 벌어도 미래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일을 잘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리만 사태가 일어나고 실질적인 영향이 일어나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단기 9, 장기 1 이렇게 완전히 바꿉니다. 그때 제가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림은 어떤 거냐면 거대한 항공모함이 이렇게 쭉 가다가 완전히 180도 돌아가는 회사 전체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걸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그 수치 하나로 이게 마치 그 큰 배를 운전하는 조종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많은 메시지를 줬던 건데 구글처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나 심텀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한 가지 잘 될 거야만 뭐 완전히 다 망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괜찮은 긍정적인 시나리오, 또 아주 부정적인 시나리오, 또 중간 정도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영자로 성장하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듭니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지금 몇몇 클라이언트들은 제가 아예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경영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10년 동안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가야 될 길들이 있거든요. 그 길들을 여러 개를 보는 거예요. A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시나리오, C, D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경영자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지금 10년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1년 반 내지 2년 후에 우리 모습을 상정을 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근데 택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뢰 같은 거죠. 그 지뢰를 피해 가야 돼요. 지금은 가장 좋은 옵션을 찾는 게 아니라 지뢰를 피해 가야 돼요. 근데 그 지뢰를 피해 가는 것 중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펀딩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또는 넥스트 펀딩까지의 기간을 2년, 1년 반, 1년 6개월로 놓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전략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한계 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일수록 과거처럼 마케팅 머니를 태워가면서 유저를 사는 이것은 위험할 거다. 내실을 다지는 전략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요즘 생각이 황 대표님 말씀에 속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마존 공부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버블이 꺼질 때 제일 먼저 망할 기업이 아마존 범부 해가지고 아마존이 제일 먼저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투자 철수하고 경비 절약하고 구조 조정이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감하게 빨리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 대표님 말씀이 구글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플랜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플랜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빨리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부자가 된 기업과 가난하게 된 기업, 그 다음에 높아진 기업 뭐 이렇게 한 것의 차이가 뭐냐면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용어 중에 그레이 라이노, 회색 코뿔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이든 스타트업이든 아마존이든 상관없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바로 실행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지금 그런 위기가 올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플랜을 세우든 무엇인가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 시기를 엄중하게 보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게 헷갈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떤 게 후순위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좀 전에 황 대표님이 야후 구글 얘기하셨는데 저도 2000년 닷컴 때부터 저는 계속 미국에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닷컴 버블도 겪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되게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2000년 때는 사실 페이지만 있어도 투자받는 거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때 정말로 풍선이었던 것 같아요. 풍선이 빵 터졌고 제가 실제로 거기서 그때 여기 좀 되나 보다 그래서 같이 사실 뭔가 청혼의 꿈을 품고 일했던 스타트업이 한국 돈으로 하면 그 당시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그거를 2년이 안 돼서 다 쓰고 망했어요. 2천억을 받아서 네, 2년 안에 아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작은 스타트업이 무슨 PGA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스폰서도 해서 막 그 골프 대회 이렇게 그 회사 광고하고 마케팅 엄청 돈 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무조건 일단 나스닥 가자였는데 닷컴 버블 터지면서 나스닥에 못 가게 되면서 그냥 회사는 이제 망했는데 제가 거기 현장에서 제가 사실 그 회사 불을 끄고 나왔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라서 사실 기술력이나 이런 것 없는 실체가 없는 회사들은 다 거의 정말 망했고요. 2008년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건전성이나 또 지속성이나 이런 게 중요했었지 사실 이미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사실 이미 없었고 그래서 뭔가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단계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회사는 계속 살아남았었고 더 성장했고 그렇게 된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아우나 구글의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은 정중동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회 또는 인간의 행동을 표현할 때 어떤 편향을 표현할 때 액션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할 때 승부차기를 할 때 골키퍼는 보통 왼쪽으로 움직이든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든지 해요. 가운데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경우. 그런데 통계를 봤을 때 3분의 1은 왼쪽, 3분의 1은 가운데, 3분의 1은 오른쪽이라는 거죠. 하지만 골키퍼는 늘 움직여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움직여서 골을 먹으면은 그래도 이 사람 내가 뭐 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서 있다가 골을 먹으면 욕을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액션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분명히 가운데로 올 확률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꾸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은 또 그 액션 바이어스의 반대가 오미션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는 안 할 때는 오히려 또 그것이 부작용이 나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형태의 이제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쏠려서 하지 마라. 이게 막 남들이 한다고 우르르 가거나 또는 남들이 안 한다고 가거나 이건 둘 다 패착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영자는 지금 상황이란 건 사실은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급변한 거지 나머지가 크게 바뀐 건 별로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면 그 시나리오별 경영을 하는 게 정확하게 맞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황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막 마케팅을 태워가지고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이제 그러면서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이 활동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그걸 해야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펀딩에도 성공하고 사실은 경쟁자들이 지금 위축돼 있을 거잖아요.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 타이밍에 고객을 늘려야지 그 다음에 레베뉴가 늘어나고 그 다음 수익이 발생하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될 때인데도 다들 지금은 투자도 하면 안 되고 마케팅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해야 될 때도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진짜 좀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전체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 쓰지 말고 뭐 사람 뽑지 말고 이러는데 사람을 뽑아야 되는 회사도 있는 거죠.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 경쟁력이 기술력이고 그게 인재에 기반한 거면 지금 사람 뽑기 너무 좋죠. 지금 뽑는 게 일종의 조달 비용이 이전보다 거의 한 30% 적게 들어갈 텐데 한 6개월 전만 해봐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구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의 상황이 투자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인 회사도 지금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들이 다 안 한다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거는 좀 바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부적으로 좀 나눠봐야 돼요. 외부 환경 변수도 있고 우리 경쟁 환경, 우리의 내부의 핵심 역량 문제, 그다음에 경쟁자의 상태, 시장 환경, 고객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여러 매트릭을 통해서 이제 쭉 나눠보고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서 하는 게 최선인지를 그 하나하나 분야별로 하면 황 대표님 말씀하신 시나리오별 경영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 자금도 충분히 풍부하고 그거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일을 지금 해야 하는 게 최선이죠. 원래 자기가 가진 핵심 경쟁력에 집중하는 게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거나 좀 상황이 외부 환경 변수가 굉장히 좋을 때는 그걸 산만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실수들이 사실 용서가 되죠. 별로 페널티가 없는데 지금처럼 상황 자체가 외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이 일 저 일 벌리는 것들이 용서가 안 되죠. 그게 실제로는 회사에 바로 데미지로 오고 회사의 존폐기까지 가는데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도 핵심적인 분야의 선택과 집중은 항상 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그런 게 너무 익스큐즈가 많이 됐던 게 저는 오히려 뭐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해요.